형 이번 들으실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팝 가수 시잼의 휙 메들리. 아 근데 원래 CD로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CD가 알맹이가 어디 갔지? 알맹이가 어디 갔지? 일단 유튜브로 한번. 네. 좀 가볼까요? 잠깐만 조금 여기만 조금 형 일단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예, 뭐 혼란스럽네요 약간 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음악이랑 조금 다르죠. 네. 좀 약간 경쾌하기도 하고 경쾌함 속에 약간 그 뭔가 어두움 같은 것들 어두운 결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음반이 형은 이제 믿지 않으시겠지만 네. 2020년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힙합 앨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랩 힙합 음반상을 석권한 19년도에 나온 그 명반이거든요. 평단과 청자들로부터 다 받고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모 힙합이라고 2017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모셔널 힙합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이모 힙합. 감성 네네. 감성 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랑에 관련된 연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뭐 아예 그런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르가 탄생했어요. 근데 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르를 만든 뭐 릴픽, 그 다음에 뭐 주스월드, 텐타시온, 뭐 XXX 텐타시온 이런 애들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사후에 그 노래들이 다시 히트하면서 이 장르가 거의 힙합의 주류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잼은 음악적으로 이걸 가장 한국적으로 잘 소화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예, 만장일치로 거의 이제 앨범이 됐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따로 있는데 어떤 시잼의 그 시잼의 어떤 그 모습들, 감정들을 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가사들을 좀 선택을 했어요. 제가 메들리 그리고 휙부터 한번 가볼까요? 글쎄 이건 이제 형이 아까 혼란스럽다고 하셨죠? 예,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곡 다 딱 네, 소재를 정리하자면 네, 섹스와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섹스와 마약. 근데 이제 섹스와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제 범주 안에서는 좀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그게 섹스와 마약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히피, 히피 또 그 이전에 저 뭐야 미국의 어떤 비트 세대라고 네, 했던 작가들한테 네. 굉장히 주요한 어떤 네. 이를테면 자유의 도구로 사용되었었죠. 물론 이제 거기에도 비판할 점들이 많습니다. 네. 비판할 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문학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가치를 통해서만 가치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가치적, 반윤리적인 것들이 충분히 우리 문학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근데 그 반가치와 반윤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어쨌든 그 도달하고자 하는 윤리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을 초과한 윤리와 현실을 초과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 세계에 지금 이미 확정된 윤리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떤 가치나 윤리 이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치나 윤리적인 측면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반가치적이고 반윤리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사에 드러난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내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혼란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 저는 이제 그거를 반어로 볼 경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휙을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막 뭔가 어떤 그 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너가 원하면
너에게 갈게, 너가 원하면 너를 떠날게, 이런 수동적인 방식. 그다음에 뭐 자기 쓰라린 상처 나의 피날레, 그다음에 자기 이제 난 가야 돼, 미안해, 뭐 그리고 너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의 편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글쎄 이 수동적 자아에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을까? 그건 없는 것 같아. 네네, 사랑은 없어요. 네. 여기서 그냥 육체적 관계만 그렇죠. 있는 거죠. 육체적 관계. 찰나의 육체적 쾌락만 네, 묘사돼 있고 쾌락만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리스도를 찾는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 근데 이게 진짜로 구원을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의 얘기가 가능할지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이 관계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수동적인 것이 진짜 구원으로 이어지는지, 수동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그 정체성 속에 이 쾌락들이 들어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진짜 구원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삶의 정체 속에서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너무 휙 왔다 휙 갔다 왔다 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휙이라고 하는 게 내 흔들림의 어떤 표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나의 흔들림. 지금 이제 여기도 있긴 있어요. 부어 더 부어 럼 털어 누워, 뭐 매월 매일 매년 언제부터 마지막으로 똑바로 살아본 건 너를 만나기 전 것보다는 훨씬 전. 그러니까 나는 이미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타락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게 오직 쾌락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해라고 하는 게 정말 여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인 건지, 혹은 마지막 발악인 건지, 아니면 이미 포기 상태에서 그냥 주절거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똑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절거림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담아놓고 네, 네. 다시 이제 메들리로 한번 메들리로 가볼게요. 그렇죠. 네. 그 여기 나오네요. 네. 시간아, 그건 실수야. 미안할 짓을 왜 해? 네. 이게 시간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시간한테 말하는 그렇죠. 나의 과거. 내가 지나온 시간한테 하는 거죠. 나는 항상 그래. 지킨 건 나 자신뿐이야. 뭐 나는 못해. 넌 나를 믿어줘. 나는 못해. 넌 나를 믿어. 이렇게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지나요? 기도 같은 거죠, 기도. 그러니까요. 네. 주문 주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오고 비틀즈가 나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몬드가 앞 글자를 따면 LSD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약과 관련된 노래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CJM도 마약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는 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장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냥 이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도 마마 I don't wanna die 잖아요. 사실은 죽고 싶지 않아.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한테. 근데 따지고 보면 누구도 타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일종의 오해 속에서 사는 거고 그 오해 속에서 얼만큼 나를 드러낼 것인가, 또 얼만큼 나를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있네요. 가끔 사고가 더 유명해진 게 성공이란 친구를 다 잃는 거래. 그런 게 뭔 말인지 난 모르길 바래. 성공이란 친구를 다 잃는 거지만 그 친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거나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겠죠. 이건 뭐예요? 한 알? 이거는 마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 알만 먹어야 되는데 쟤 못 참고 또 내일 걸 또 했네. 하루 종일 맛이 가 있는 날도 꽤 있어.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뭐 이건 알고 있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발언이죠. 그렇죠.
내 죄를 용서하소서 어디로 갈까 죽어서는 볼 수 있나. 예. 황탁은 네. 친구 같아요. 친구. 네. 같은 크루의 친구. 근데 먼저 세상을 떠나.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이게 이 과정 자체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네. 이 멜로디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혼란이네요. 굉장히 네. 약한 사람이 이제 막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횡설수설의 느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간지 빼고 나면 난 거지네. 간지 빼고 나면 난 거의 폐인. 자기 날 깨워줘 내일. 난 죽을 것 같아 왠지. 후회가 없는 게 사는 게 남는 게 어땠는지 이젠 뭔 헷갈려 꽤. 원래 난 어땠는지 오해가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네요. 네. 사실은 앞에 말이 타자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는 나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변형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인의 어떤 시선들이 있고 그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 오해된 채로 살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어땠는지를 모르게 된 상태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혼란이 이 가사들 속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또 이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이 네. 구원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아까 그 뭐죠? 그리스도가 본 것처럼 자포자기 상태에서 주절거리고 있는 건지 사실 좀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간지 빼고 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일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아까 우리 센스에서 그 쪽팔리기는 싫지 약간 그런 거랑 그렇죠. 상통하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난 아무것도 없어. 그 시선들을 빼고 나면 난 거지고 페인이고 스스로 페인이라고 거의 페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의 페인. 근데 이제 우리가 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이센스 가사에도 나왔었지만 페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좀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페인처럼 산다. 그 불황자 이미지 뭐 이런 것만이 페인이 아니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고 가지 못하면 계속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타인의 욕망에 시달리면서 뭔가 내 욕망을 계속 타인의 어떤 욕망 쪽에 맞춰가면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 내가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하고 계속 말하자면 남탓만 하게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진짜 페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마약을 하거나 술과 뭐 아니 근데 뭐 하진 않지만 최근에 형 그 약사가 데일밴드 하나에 5만 원 붙여놔가지고 그 손님이 이거 환불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고소하세요. 약간 형 그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YTN 사회 기사 떴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약사인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야. 자기가 파는 모든 약품의 가격이 5만 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횡설수설을 해. 왜 이렇게 가격을 붙였냐고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이다. 근데 이걸 사는 사람도 가격과 이거의 해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궤변을 누르는데 그 뭐 약사협회 이런 데서 제명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페인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짜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근데 진짜 페인은 자기가 페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페인이에요. 늘 기대치를 높여놓고 나는 나 자신 내가 얼마나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계속 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높여놓고 계속 타인과 비교하고 이런 게 진짜 페인이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지 빼고 나면 나는 거의 페인. 그래서 이게 거의 페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페인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약간의 일말의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 진짜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왈이라는 네, 가사가 네. 있는데요. 거기 네. 이제 코러스가 음, 거의 이 앨범의 주제예요. 기도와 여자는 나의 밤, 네. 날 고치려는 고장난 세상. 이 사이에서 계속 음. 헷갈리고 있는 거고 혼동하고 있는 그런 거고 것 같아요. 거의 페인이 돼가고 있는 네. 거고 이거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 그런 될지 거는 형이 우리가 판단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 말은 제가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 화자가 긍정에 이르려고 하는 건지 부정에 이르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근데 생각. 저는 이렇게 혼란한 상태로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휙 보시면 원피스 입은 여자들은 궁금하단 말이야. 바람이 조금만 더 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지금의 어떤 시대적 정서와 전혀 안 맞는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 마이너스에 육박하는 어떤 언어잖아요. 네네네. 바람이 조금만 더 네, 불으면 네. 뭐 어떻게? 네네. 육교 아래에서 뭐 여자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과격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안 써도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대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순간적인 욕망들로 사실은 남자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자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툭 던져놨다는 것 자체에서 제가 살짝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사실은 여성이 대상화된 측면이 많잖아요. 완전 대상화죠. 대부분 보면 그냥 이제 쾌락을 위해 부려지는 그냥 도구처럼 묘사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런 욕망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게 이 친구의 혼란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 어떤 기도나 구원이 이런 행태에 비해서 너무 약간 이제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감흥이 없다고 네, 보는데 제가 이제 이 앨범을 CD로 사서 여러 번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를테면 어떤 혼돈의 날 것, 이를테면 혼란의 날 것. 네. 사실 그쵸. 네. 그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상화된 여성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정하면 안 돼. 그거는 뭐 확실해. 근데 이제 왜 이걸 보여줬느냐? 또 우리가 이 시즌을 뭐 대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 자체에 그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움 자체를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메들리에도 뒤에 가서 보면 코카인에 폭행에 쓰리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막 정색 잡고 내가 검열을 하고 내 욕망에 대해서 그런 거는 간지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이 앨범은 가사들이 거의 이어지거든요. 이런 근데 식으로. 네. 저는 좀 또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런 게 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세계관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만들 때 이제 이런 형식, 이런 어떤 형식을 새로 시도를 한 거예요. CJ이 사실 이제 그 전에는 빡센 랩에 거의 빡센 랩으로 그러니까 플로우를 그 리듬 비트를 꽉 채우는 어떤 플로우 쉴 새 없이 그 받아치는 약간 그런 걸로 그 쾌락 아니 그 청각적 쾌락을 줬던 그런 타격감이 엄청 센 그런 랩을 뱉던 친구인데 이 앨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노래하듯이 그리고 뭔가 그렇죠. 웅얼웅얼 거리듯이 그러면서도 주제는 거기에 맞게 자기 성찰적인 내용도 담으면서 버무린 거죠. 이런 식의 완전히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 빡센 랩을 할 때는 지금의 힙합씬을 비판하는 가사들도 있고 아니 세대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시민의 윤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윤리 반가치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망설인 게 뭐냐면 반윤리나 반가치가 시민의 윤리에 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어떤 방식의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비약적 방식의 어떤 그 반윤리 반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뭐 롯데레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 같은 경우는 악마가 실제로 악마적인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악마적인 잔인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반윤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비윤리와 반윤리는 조금 다른데 네. 윤리는 윤리 상식
상식 세계의 어떤 윤리를 반하는 것. 근데 이제 비윤리는 아직 윤리에 못 이르는 것, 윤리가 아닌 것,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혼란스러움이 좀 있었고 지금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근데 또 여기 보면 메들리에 보면 저는 내 걸 다 뺏어가, 오랫동안 널 치울게, 다시 본 날 멋지게, 기억이 또 널 만질 땐 말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면 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쾌락과 연결되면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 쾌락적인 것들을 빼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나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말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지. 네. 자기 말에 어떤 대상들로만 전락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쾌락도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를 가졌던 저 하나의 존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방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그 50년대, 60년대 비트 세대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가 히피에 영향을 주고 그 비트 세대의 말들이 굉장히 이제 힙합과도 조금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비트 세대의 시들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마약, 섹스, 네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트 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상화된 여성들이죠. 네네. 그 작가들의. 근데 나중에 그들의 서랍, 그 이제 비트 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서랍 속에서 다 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어떤 그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시인이었던 거야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비트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자유, 뭐 그들이 추구했던 자유의 어떤 대상, 뭐 자유와 쾌락의 어떤 대상들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 형 이게 좀 상관없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코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히피들을 대놓고 싣고 있잖아.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과는 반대로 처단을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가 화형을 하고 총으로 쏴고, 그런 식의 어떤 전복을, 그런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너무 신화화되고 부풀린 면들을 그쵸. 저는 그 영화에서 엄청나게 풍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세대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이를테면 뭐 퀸의 노래나 비틀즈의 노래는 저희가 들었을 때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렇죠. 느껴져요. 아니, 물론이죠. 물론이죠. 뭐 걔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락스타 또는 힙합 음악가의 이미지는 저희가 보는 것쯤이랑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연극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나도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왔고 죄를 저질러서 어떤 그 죄값을 받았고, 하지만 내 음악에서는 내가 한번 어떤 이런 쾌락과 마약과 윤리 같은 건 던져 버리고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마침 어떤 프로듀서 형이 비트를 엄청나게 잘 써줬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는 이런 걸로 변신을 할 거야. 저는 약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약간 페르소나인 거죠. 네네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형님이 불리하지. 왜냐면 앨범을 다 안 들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불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야. 이제 가령 시잼이 이걸 보고 이 새끼 뭐야? 라고 얘기할 만한 화자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를테면 이 화자가 뭐 실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화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나 시에는 화자가 발생하고 이 화자의 캐릭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진짜 거지 같고 정말 페인이 다 된 화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떤 전형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받아들이는 것은 또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러니까 이 앨범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논란이 살만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 앨범은 이제 첫 곡부터 끝곡까지 한 번에 듣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완성도가 되게 근데 이거를 좀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시집도 보면 시 한 편만 딱 뽑았을 때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시집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죠.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모자란 화자잖아. 그러면은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또 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제가 좀 한번 다 듣고 오시려고 이거는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만나서 한꺼번에 들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로지 텍스트로만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런 또 한계가 있네요. 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